여러분들이 만들게 될 거는 다용도 공간 박스예요. 다용도 공간 박스인데 선생님이 주문을 할 목재 사이즈를 보면은 항상 여러분들 실습을 하기 전에는 아까 선생님이 빠뜨렸는데 머리카락이 긴 학생들은 반드시 머리끈을 묶고 머리끈으로 머리를 묶고 나서 실습을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옷이 늘어지지 않게끔 지퍼가 있는 옷은 지퍼를 닫고, 그 다음에 되도록이면은 교복보다는 작업을 할 때는 체육복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복장을 하고, 그 다음에 액세서리 혹시 목걸이나 이런 게 있으면은 늘어지지 않도록 목걸이를 빼주거나 옷 안에 집어넣도록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실습을 들어가기 전에 우선은 목재 사이즈를 알아야겠죠. 여러분들 원래는 도면을 그린 다음에 도면에 따라서 제품을 제작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선생님이 바꿔서 제작을 한 다음에 그 제작한 제품을 보고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린 다음에 그 기본적인 다용도 공간 박스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좀 더 거기에 기능을 한 가지 더 추가해서 모양을 변형해서 도면을 그리는 게 이번에 이제 수행평가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나무의 사이즈를 알려줄게요. 선생님이 생각했던 사이즈와는 이게 목재가 좀 다르게 와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목재를 받으면 한번 사이즈를 재봐야 되는데, 지금 우선 여기 지금 50cm 잔데 밀리미터예요. 여러분들 도면을 그릴 때 그 다음에 선생님이 사이즈를 얘기할 때는 항상 밀리미터로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면은 더 정확하게 정밀하게 사이즈를 얘기할 때는 소수점보다는 1자리 숫자까지 해야지만 여러분들 이게 눈금을 표시하기가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소수점보다는, 그래서 센티미터가 아니라 반드시 치수는 밀리미터로 표시하고 도면에도 밀리미터로 반드시 표시합니다. 대신 도면에 그릴 때는 단위를 표시하지 않고 밀리미터 단위로 숫자를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자, 우선은 여러분들이 받게 될 목재는 세 가지예요. 보면은 폭이 두 개는 여기가 폭이 120mm예요. 120mm고 하나는 여기는 120mm가 아니라 자로 재보면은 여기는 153mm예요.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옆판으로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밑판이에요. 밑판. 그래서 다용도 공간 박스가 위에가 뻥 뚫려 있는데 가운데 칸막이를 집어넣을 거예요. 그래서 우선 이렇게 목재를 받으면 이거 긴 거는 정확하게 가운데에 두 토막을 낼 거고, 그 다음에 요 가운데에 있는 옆판은 요거는 정확하게 세 토막을 낼 거예요. 세 토막을. 그러면 이걸 정확하게 두 토막을 내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생님이 아까 자를 이게 50cm 자하고 그 다음에 30cm 자만 소개를 했는데, 이거는 고전자라서 이제 직선을 그을 때는 좋긴 한데 정확하게 이게 직각이 맞는지 확인을 하려면 직각자도 함께 사용을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자, 우선은 이 긴 거를 이제 정확하게 가운데 등분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치수를 선생님이 재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은 요게 638 정도가 나와요. 638이 나오는데, 자, 정확하게 그러면은 자르려면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선생님이 미리 잘라 놓은 건데 여기 지금 사이즈가 사실 320이에요. 320인데 322개가 나와야 돼요, 여기서. 근데 이게 지금 선생님도 잘라보니까 320이 안 돼요. 319가 나와요. 319.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좀 할게요. 이걸로 319를 하는데 이게 센티미터로 표시가 되어 있어서 319를 하려면 31.9예요. 그래서 여기서 정확하게 하려면은 여기 끝에서 319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똑같이 319 위아래 똑같이 해줘야지 정확하게 수직으로 자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31.9가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할 때는 이렇게 직각자로 이렇게 직각을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아까 표시한 연필 두 군데가 있죠? 여기를 직각을 맞춰서 선을 그어주면 돼요. 이렇게.
연필은 샤프가 제일 좋아요. 왜냐면 연필을 쓰다 보면 끝이 뭉툭해져갖고 정확하게 하는데 원래는 칼날을 가지고 표시를 했는데 지금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연필, 근데 연필로 표시를 할게요. 샤프가 훨씬 더 정확하게 표시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을 정확하게 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 반대편에서도 319를 정확하게 표시를 해줄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가운데를 재단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 하려면은 이거 다시 돌려서 저 끝에서 319 그 다음에 여기 하나 더 319 하나 더 표시할게요. 정확하게 319 이렇게 한 다음에 직각각을 가지고 아까랑 똑같이 연필로 표시한 것에 자가 딱 정확하게 올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표시를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아까 선생님이 미리 잘라놓은 나무를 갖다 대볼게요. 자, 이렇게 맞고 지금 한쪽 반대쪽은 맞춰볼게요.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쪽 선생님이 실수를 조금 좁게 이걸 좀 치수가 조금 1mm 정도가 모자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한번 재볼게요. 여기를 319라고 그랬는데 자라고 재보니까 선생님이 318로 했네요. 이거를 지우개로 치우고 정확하게 다시 그래서 재단을 할 때는 여러분들 정확한 치수대로 선을 그어야 돼요. 안 그러면은 목재를 재단을 톱으로 잘라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붙여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다시 319로 표시할게요. 319 그래서 다시 319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직각자 그래서 직각을 맞춰서 하고 아까 선생님 미리 잘라놓은 나무 대보면은 거의 맞았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여기 가운데에 보면은 얼마의 공간이 남아져 있냐면 한 4mm가 안 되는 공간이 생겼어요. 여기 가운데를 정확하게 톱으로 자르면 돼요. 가운데를 정확하게 톱으로 자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를 자르는데 이것도 옆판이요. 근데 이거는 어디 부분이냐면 칸막이하고 같은 옆판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미리 잘라놓은 거를 보여주면은 이거를 가조립을 하는 걸 보여줄게요. 자, 요게 밑판이고 여기가 320에 여기가 154예요. 그 다음에 아까 두 토막 낸 거 있죠? 선생님이 푼거었던 거. 요거 하나, 두 개. 요거는 여기 나뭇결 모양을 잘 보세요. 나뭇결 모양도 조립을 할 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319가 이렇게 밑에 이렇게 밑판 위에 이렇게 두 개 세우고 그 다음에 이따가 선생님이 표시할 건데 여기에 이거를 3개로 잘라야 돼요. 요 3개로 자르는데 나뭇결 모양을 잘 보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 옆에 있는 옆판하고 결이 이렇게 이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두 개,
그 다음에 가운데. 근데 이거는 꼭 가운데가 가지 않아도 돼요. 용도에 따라서 다르게 쓸 수도 있기 때문에 꼭 가운데가 아니라 원하는 위치를 정해서 여기는 좁게 하고 나는 넓게 쓰겠다 하면은 공간을 변형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나누는 칸막이의 위치는 여러분들이 모둠에서 이야기해서 정하도록 하세요. 어떤 용도로 사용할 거냐에 따라서 칸막이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거는 모둠에서 정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완성이 되면은 이 모양이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면 이 모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완성을 하는 겁니다. 가조립을 해봤어요. 이미 선생님이 이미 이전에 톱질을 해서 판지를 잘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모양이 될지 미리 보여주려고 톱질을 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모양이 나오려면 지금 아까 요거는 이렇게 두 토막을 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세 토막을 내야 되는데 세 토막에 여기 보면은 사이즈가 얼마만큼 되냐면은 자로 재보면은 짧은 걸로 할게요. 긴 거. 이게 거의 130에서 129 사이 정도 와요. 톱질을 하다 보면은 내가 원하는 크기가 정확하게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 톱질을 하다 보면은 톱질을 하다 보면은 이게 나무가 갈리면서 뭐 1mm 정도는 오차가 날 수가 있어요. 1mm 정도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자른 거에는 129에서 130mm 정도 그 사이에 들어가요. 그래서 이게 똑같은 게 몇 개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이렇게 잘려져야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느냐, 선을 그을 때 양 끝에 여기 130으로 선생님이 할게요. 여기 보면은 130으로 표시를 하고 여기도 130으로 항상 여기 끝이 0입니다. 그래서 130에 위치를 하고 그 다음에 직각자로 선을 그어요.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돌려서 이쪽도 130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도 130 직각자로 선을 그어주고요. 자, 정확한지 자로 한번 다시 재보세요. 130 그 다음에 여기도 쟀을 때 130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가운데는 얼마냐? 135에서 136 정도가 돼요. 왜 그러냐면 톱질을 하다 보면은 요 톱날의 두께도 그렇고 이 톱날이 일직선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톱질을 하다 보면 나무가 2mm 최소 2mm 정도는 깎여서 나가게 돼요. 그걸 감안해서 선생님이 목재를 주문할 때 2mm에서 3mm 정도는 갈려 나갈 거라고 이제 갈려서 나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치수를 조금 더 늘려서 주문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톱질할 때도 그걸 항상 생각을 하고 톱질을 하기 전에 항상 치수가 정확한지 2번이고 3번이고 확인을 하세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재단을 할 때는. 그래서 이 상태로 선을 그은 다음에 이제 재단을 할 건데 선생님이 일부러 3번을 하게끔 한 거는 모드먼이 3명이잖아요. 그래서 한 명씩 돌아가면서 톱질을 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협력해서 톱질을 하면은 이렇게 두 개를 톱질하면은 319 두 개가 나오고 319 두 개 나오고 그 다음에 130 3개가 이렇게 나오고요. 자, 높이는 다 120입니다. 120.